강아지는 매일 우리에게 말을 걸고 있습니다. 12가지 행동으로 읽는 반려견의 마음 지금 시작합니다. 강아지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 우리에게 자신의 상태를 표현합니다. 눈빛으로, 꼬리로, 하품으로, 그리고 작은 몸짓으로요. 우리가 그 언어를 이해할 수 있다면 우리 강아지를 조금은 더 편안하게 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건 단순한 이해가 아니라 진짜 교감의 시작이겠죠? 오늘은 강아지가 우리에게 매일 보내는 12가지 신호를 통해 강아지들의 마음을 함께 알아볼게요. 첫 번째, 하품은 피곤하다는 표현이 아니라 나 지금 긴장했어요 라는 신호입니다. 하품은 일종의 졸음의 표현이라고 생각하기 쉽죠. 하지만 강아지 세계에서 하품은 긴장했을 때 긴장을 해소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낯선 사람이 들어오거나 큰 소리가 나거나 무언가 그만하고 싶거나 보호자가 화를 내거나 할 때 강아지는 하품을 합니다. 그건 지금 나는 이 상황이 조금 불편해요. 진정이 필요해요 라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 훈련 중에 명령을 반복해서 시킬 때 강아지가 하품을 할 수 있어요. 그건 강아지가 지쳐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때는 잠시 멈추고 쉬어야 합니다. 하품은 지금 훈련이 싫어요 라는 신호라기보다는 잠깐만요, 잠시 시간이 필요해요 라고 부탁하는 신호입니다. 두 번째, 강아지에게 산책은 운동이 아니라 세상과 대화하는 시간입니다. 많은 보호자들이 산책을 강아지가 운동하는 시간으로 생각하죠. 하지만 강아지에게 산책은 운동보다는 후각으로 세상과 이야기하는 시간이에요. 풀잎에 남아있는 냄새로 누가 다녀갔는지, 전봇대에 묻은 흔적으로 이웃 강아지가 오늘 어떤 기분이었는지 냄새로 세상을 읽고 세상과 소통하는 시간입니다. 냄새를 맡을 때 억지로 끌고 가면 아이가 세상과 소통하는 시간을 빼앗는 셈이에요. 그 시간은 단순한 운동의 시간이 아니라 정보를 수집하는 시간이니까요. 천천히 냄새 맡을 시간을 주세요. 강아지에게는 그게 최고로 자유로운 시간입니다. 세 번째, 분리불안은 보호자의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집을 나설 때 엄마 갔다 올게 라고 인사하고 나오는 보호자 많죠? 그건 강아지에게 잘 다녀오겠다고 다정하게 인사하는 게 아니고 아가야, 너는 지금부터 혼자 있어야 해 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처음엔 평범하고 다정한 인사였지만 이 인사가 매일 반복되면 주인에게서 이 말이 나올 때 우리 강아지는 나 지금부터 혼자 남겨지겠구나 라고 생각하며 불안한 패턴이 학습되게 됩니다. 아이가 당신이 나갈 때마다 울거나 짖는다면 이건 주인에 대한 애정이 많아서가 아니라 불안감이 커서예요. 집을 떠날 땐 조용히 아무 일 없는 듯 나가고 돌아왔을 때도 큰 반응 없이 자연스럽게 행동하세요. 그게 아이에게 혼자 있어도 괜찮아 라는 안정감을 줍니다. 네 번째, 강아지의 몸 떨기는 감정을 리셋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강아지가 갑자기 몸을 부르르 떨 때가 있죠? 그건 단순히 추워서 또는 몸에 이물질을 떨어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불편한 감정을 정리하는 행동이에요. 병원에서 주사를 맞은 후, 낯선 사람을 만난 후, 혹은
다툼이 있었던 상황 후에 자주 나타나는 행동입니다. 아까는 무서웠지만 이제 괜찮아졌어요 라는 일종의 감정 정리 신호예요. 그럴 땐 그냥 조용히 지켜봐 주세요. 쓰다듬거나 말을 걸기보다 잠시 시간을 주는 게 좋아요. 그건 강아지가 스스로 마음을 다잡는 순간이니까요. 5번째, 강아지의 짖음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강아지는 이유 없이 짖지 않아요. 모든 짖음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창문 밖의 낯선 소리에, 보호자의 불안한 표정에, 불편함을 짖음으로 호소하기도 하고, 때로는 단순히 나도 대화하고 싶어요 라고 말하는 것일 때도 있어요. 강아지가 짖을 때 억지로 제재를 가하면 내가 말해도 소용이 없구나 라고 느낍니다. 그런데 계속 짖게 둘 수도 없잖아요. 짖음을 멈추게 하려면 먼저 왜 짖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짖음은 강아지의 소통의 신호이지 문제 행동이 아니에요. 6번째, 사료는 사랑이 아니라 정확한 계량으로 주세요. 오늘은 조금 더 줘야지 하면서 보호자의 작은 호의가 반복되고 쌓이면 강아지에겐 비만과 질병을 가져다 줍니다. 강아지의 하루 식사량은 몸무게, 나이, 활동량에 따라 달라요. 눈대중으로 또는 느낌으로 주는 건 주인의 사랑이 아니라 주인의 위험한 습관이에요. 반대로 저울로 정확하게 재서주는 건 귀찮음이 아니라 아이의 건강을 위한 사랑입니다. 7번째, 규칙은 사랑보다 먼저 앞서야 해요. 보호자 중엔 나는 우리 강아지를 너무 사랑하니까 자유롭게 해줘요 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강아지는 규칙 속에서 안정감을 느낍니다. 자유보다 먼저 필요한 건 질서와 예측 가능성이에요. 앉아, 기다려, 멈춰 같은 단순한 명령이 강아지에게는 세상은 안전하구나 라는 확신을 줍니다. 사랑은 규칙 속에서 피어납니다. 규칙이 없는 사랑은 혼란을 만들어요. 8번째, 강아지가 멈추어 서면 같이 멈춰 서주세요. 강아지가 산책 중 멈춰 섰을 때 그 이유는 다양합니다. 바람에 실려오는 냄새를 맡고 싶을 수도 있고, 낯선 개의 흔적을 흥미롭게 느끼고 있을 수도 있죠. 그 순간 가자고 억지로 줄을 당기면 내 의견은 무시되는구나 라고 느낍니다. 그때는 잠시 멈춰주세요. 너의 세상을 존중할게. 함께 멈춰주는 그 짧은 멈춤이 신뢰를 형성합니다. 9번째, 꼬리만 보고 강아지의 감정을 판단하지 마세요. 꼬리를 내렸다고 다 무서워하는 건 아니에요. 어떤 아이는 집중할 때 꼬리를 내리고 어떤 아이는 긴장했다는 표시로 꼬리를 들기도 하죠. 눈빛, 귀의 방향, 꼬리의 모습, 긴장하고 있는지 집중하고 있는지에 대한 느낌, 이 모든 걸 함께 봐야 진짜 감정이 보여요. 강아지의 언어는 다양한 몸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10번째, 강아지의 핥는 행동은 사랑일 수도 불안일 수도 있어요. 강아지가 당신의 손을 계속 핥는다면 대부분은 사랑해요 라는 표현입니다. 하지만 그 행동이 지나치게 반복된다면 불안이나 스트레스의 신호일 수 있어요. 혼자 있는 시간이 길었거나 놀이 시간이 부족할 때 자주 나타나는 행동입니다. 그럴 땐 하지마, 그만해 라고 말하기보다
함께 놀아줌으로 그 감정을 해소해 주세요. 11번째, 눈을 피하는 건 싫어요 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낯선 사람을 만났을 때 강아지가 눈을 피한다면 겁이 많아서 그러는 것도 아닙니다. 강아지 세계에서 정면 응시는 오히려 도전의 신호예요. 시선을 피하는 건 나는 당신에게 위협적이지 않아요 라는 표현이죠. 새로운 강아지를 만날 때 눈을 마주치기보다 손 냄새를 먼저 맡게 하세요. 그게 강아지에게 인사하는 방식이랍니다. 12번째, 강아지의 행복은 루틴 속에 있어요. 강아지는 변화보다 예측 가능한 반복을 좋아합니다. 같은 시간에 밥을 먹고, 같은 길로 산책을 나가고, 같은 장소에서 쉬는 걸 좋아하죠. 매일 반복되는 그 패턴이 강아지에게는 안전이고 평화입니다. 특별한 간식보다, 특별한 곳에 가는 것보다 매일 반복적으로 마주하는 일상이 강아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큰 행복이에요. 강아지는 하루에도 수십 번 우리에게 말을 겁니다. 나 지금 불안해요. 지금 이 순간이 좋아요. 잠시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지금 우리는 그들의 언어를 배우는 중이에요. 완벽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그들을 이해하려는 그 마음이면 충분합니다. 오늘 당신의 강아지가 하품을 한다면 이렇게 말해주세요. 괜찮아. 나는 내 편이야.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마음을 함께 나눠주세요. 강아지가 행복하면 우리도 행복합니다.